안녕하세요. 김상호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우리 디포머를 끝내고, 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씬에 대한 거, 뭐, 씬이라고 하면은 어떤 환경 설정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들이 놓여지는 장소,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배경,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일컬어서 씬이라고 제가,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 배울 씬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어, 완전히 다르게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스냅보드의 씬을 통해서, 인바이러먼트 툴들을 통해서, 좀 더 간단하고 쉽게, 어, 좀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쉽게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만드는 어떤 내가 만드는 어떤 씬에 대해서도요,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이 되면은 분명 좋은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는 시너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씬은 여기 있어요. 씬 툴들은 여기 있고요. 제가 보시면은, 자, 이 아이콘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처음부터 해볼게요. 플로우라는 건데요. 이 플로우는 어, 넓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무한대에 무한대예요. 무한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외터리 하나 넣어볼게요. 그냥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한대의 어떤 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높낮이에만 관련이 있어요. 높낮이만 이렇게 그 되는 거고요. 뭐 퍼스펙티브 그런 쪽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플로어 같은 경우는 뭐 위치도 상관없어요. 그냥 오브젝트 예를 들어서 제가 모그래프 안 배웠으니까 이건 배웠었죠. 그래서 제가 어레이를 해서 가지고 가볼게요. 그다음에 레디우스 레디우스를 오케이. 그리고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스피어를 이렇게 시프트 키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안으로. 자, 이렇게 해서 뭐 얘들은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 카피를 몇 개 더 해준다든지 암플리튜드 가지고 높낮이 조금 프리퀀시. 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줬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넘어가 있잖아요. 우리 이거를 라인 모드로 바꾸고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꽉 차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플로우는 되게 간단해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내려갈게요. 스카이라는 게 있어요. 스카이는요, 정말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정말 제가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이건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스카이는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주는 걸 보시면 돼요. 어떤 원리냐면, 여기에, 예를 들면, 제가 셋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이 플로우라고 칩시다. 이게 플로우다. 이게 방금 놓였던 뭐, 오브젝트들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가상의 이만한 구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구체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만한, 그냥 구체 안에 하늘도 될 수 있고요. 주변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씬이 되는 거죠. 이 큰 구체죠. 그 안에 이런 오브젝트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시면은 조금 더 빠르실 거예요. 많이 쓰여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많이 쓰이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메타럴도 안 배웠는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카피해서 얘를
이네요. 놓고요. 간단하게 좀 바꿔볼게요. 뭐 컬러도 좀 바꿔보고요. 그다음에 뭐 리플렉션이라고 있는데 리플렉션도 조금 집어넣어보겠습니다. 리플렉션도 한번 넣어볼게요. 나중에 우리 메터리얼은 진짜로 디포머 한 것보다는요, 한 10배는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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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렌더링 걸어볼게요. 지금 리플렉션을 집어넣었는데, 이런 데는 리플렉션이 비치죠. 이렇게 서로 반사가 되는 거죠, 리플렉션이. 지금 여기서 이 상태에서요, 제가 예를 들어 스카이에다가 이런 걸 하나 넣어볼게요, 그냥. 보통 우리가 스카이에다가 할 땐 그 컬러나 이런 걸 잘 안 넣어요. 배경이기 때문에 루미너스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빛인데요. 배경에는 우리가 이제 거의 빛을 낸다라는 가정하에 가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이런 데가 리플렉션 때문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리플렉션 저 스카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이 되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여기다가 우리가 새로 텍스처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클릭 해서 화면에서 이런 거 꺼내볼게요. Yes. 이런 식으로 스카이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리플렉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변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리플렉션 값 좀 더 넣어볼까요? 이건 우리 나중에 메터리얼 할 때 진짜 입에서 단내 나도록 할 건데 그죠?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이 된다. 배경에 이렇게 비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사라지게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컴포지션 태그 배울 때 할 겁니다. 어쨌든 스카이는 이런 정도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여기 environment라는 게 있어요. environment는 뭐냐? 자, 여기 보시면 environment는 말 그대로 주변 환경에 대한 요소를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environment 컬러가 있죠. 0%예요. 이거 제가 50으로 바꿔볼게요. 뭔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다시 빵으로 해볼게요. 그죠? 주변에 라이트는 아닌데요. 주변의 어떤 밝기를 브라이트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색이나 어떤 인텐시티를 통해 가지고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한 게 아니에요. 주변의 어떤 광원이 이런 색으로 바뀐 거예요. 보시면 광원이 그죠? 여기 역광이 지금 바뀌어 있죠. 색으로 해볼까요? 그래서 간단한 어떤 씬을 만들고도요. 인바이러먼트만 잘 적용하면은 굉장히 특이한 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꼭 한번 테스트를 많이 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써요. 얘는 거의 그냥 들어가요. 왜? 좀 씬 좀 작업하다가 그 필름 룩처럼 좀 보이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전체 3D 상에서 조금 색깔을 얹혔으면 좋겠는데 물론 에펙이나 누크 혹은 디지털 퓨전에서 하는 게 더 낫겠죠. 하지만 저는 약간의 어떤 컬러를 주고 싶을 때 이런 데다가 넣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3D 상에서 뭔가 주고 싶은 경우가 있을 때요. 자, 이건 일단은 디폴트로 두고요. 자, 그 다음이 여기 Enable Fog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매력적인 툴이에요. 3D에서는 이 오브젝트 안에서의 어떤 단계도 있어요. 이 오브젝트의 밝은 부분, 중간 톤,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이 쉐입이 입체감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이 거리에 따라서 느껴지는 어떤 소실점에서 느껴지는 얘의 입방형.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그 퍼스펙티브죠. 퍼스펙티브가 입체감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에 따라서 이게 3D다 아니다. 3D적이다, 3D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요. 3D 오브젝트는. 그 오브젝트들이 또 모여서
이런 씬을 만들어내고 이 씬에서도 멀리 있네 가까이 있네 소실점이 있네 없네 그죠? 뭐 앞쪽이 밝네 뒤쪽이 어둡네 이런 식의 어떤 걸 통해서 근경 중경 원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즉 이 공간이 3D의 공간이다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톤을 가지고 조절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죠. 이는 Enable Fog는 그렇게 따지면 너무 딥하게 들어간 거고 그냥 안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거는 이 거리를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너무 아깝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 거리를 느끼게 할 수 있다고. 가까이 있네, 멀리 있네. 보고 가지고. 이런 것도 또 3D를 표현하는 그 공간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컬러는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포그의 컬러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도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뭐, 나중에 우리도 바닷속 표현하고 이러는 것들은 제가 유튜브에 제 영상들 보시면 있어요. 바닷속 표현하고 이러는 간지 내는 방법은. 네. 저희 와이프입니다. 카톡을 연결시켜 놔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자, 요렇게 바닷속 풍경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포그를 주시면은요. 이렇게 투명도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반투명하게 만든 트랜스페런시에서 트랜스페런시가 투명도 만드는 거라서요.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투명도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튼 이런 식으로 포그라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백그라운드는요, 더 간단해요. 백그라운드는 그냥 백그라운드예요, 이렇게. 그냥 백그라운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 플로어에다가 넣은 게 이거잖아요, 컬러가. 볼게요. 간단하게. 이런 컬러를 넣었다 칩시다. 그죠? 이런 컬러를 넣었어요, 제가. 그리고 백그라운드에도 이 컬러 넣어볼게요. 자, 컬러가 다르게 나오죠. 플로어랑 백그라운드랑 뭐가 다르지? 자, 뭐가 다르냐면요. 이 플로어가 가지고 있는 거리는 무한대예요.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가 표현되는 거리는요. 어디에 벽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00m 뒤가 벽이 막혀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말 그대로 거의 무한대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스냅4D는 디폴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냥 이게 보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라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둠도 있는 거고 밝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라이트를 설치 안 하더라도 디폴트 라이트라고 해서 지금 씬을 보여주는 라이트 그 광원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서로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가려서 볼게요. 그냥 백그라운드는요, 그냥 컬러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포토샵으로 가서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가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정사각형으로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정사각형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또 샘플 2 이렇게 해놓을게요. 다시 스냅보드로 가서요. 자, 만약에 지금 이게 1280720이죠. 720이죠. 제가 이거를 뭐 800에 600 사이즈로 들게요. 이런 식으로 뒀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씬을 작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백그라운드에다가 이미지 하나 깔아야지. 이래서 이미지를 루미넌스를 깔아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백그라운드에다 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가 왜곡이 돼버리죠. 그리고 나오지도 않죠, 지금.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여러분들 만약에 뒤에 배경에 뭘 깔게 될 경우가 많아요. 깔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배경을 미리 색깔을 넣는다든지 혹은 어떤 뭐 트래킹되어 있는 영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3D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없진 않아요. 절대로. 예, 있는 게 뭐 9대 1일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1920, 1080인데 얘는 800, 600이란 말이에요. 안 맞아요. 디멘전이. 그래서 로 맞춰주셔야지 디멘전이 딱 맞아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디멘전이 아니라 참, 저게. 아, 이거는 지금, 그러네요. 나오지를 않네. 봅시다. 그죠. 표현이 안 되네. 왜 그러지? 아,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신경이 쓰여서 좀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지금 알파가 먹은 것 같은데요. 음,
설정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도 마찬가지네요. 왜, 잠시만요. 제가 다른 이미지를 한번 불러볼게요. 이게, 왜 안 먹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불러볼게요. 그러네. 이미지가 아예 안 들어가네요. 그죠? 보이지가 않네. 왜 안 보일까요? 백그라운드에, 내가 뭐 설정 잘못했나? 백그라운드에다 다시 집어넣고, 되네요. 되네요. 뭔가 아까 제가 설정을 잘못한 것 같죠? 그죠? 안 되면 리셋이 답이죠, 사실. 리셋이 제일 간단한. 뭐가 잘못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뭐, 어쨌든, 다시 설정해서 보니까 들어가고, 제대로 들어가 있죠, 이제. 오케이. 자,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뒤에 배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자, 이제부터가 조금 애매해져요. 이 스테이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얘네들하고는. 얘는 편집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편집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스테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 스테이지는 카메라를 배웠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카메라는 물론 뭐 다음 그 회차 때 바로 배울 거니까 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있어요. 내가 카메라를 이 뷰로 볼 거예요. 그러고 프레임 정도 늘릴게요. 그 다음에 키를 줘서 여기서부터 한 30프레임까지 제가 이렇게 볼 거예요. 키를 다 봤죠.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예를 들어 뭐 앰플리튜드를 줬구나. 자, 아까 어레이에서 앰플리튜드를 주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죠. 참. 이렇게 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일단 옆으로 또 보고 싶어요. 카메라 2를 또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또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A4를 카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려요. 그럼 이 뷰에 흑뷰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집필기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트랙 하신 다음에 또 여기다가 키를 줘요. 그런 다음에 60프레임까지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보겠다. 이렇게 되죠. 이 두 개의 카메라를 이렇게 보는 카메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는 카메라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카메라를 우리가 보통 편집하듯이, 컷 편집하듯이 딱딱딱딱 나누고 싶다 이런 때 많이 써요. 이거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인테리어 영상에서 입구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코너 돌고 컷 되면서 2층으로 올라가는 컷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뭔가 리니어로 계속 이어지는 씬인데 컷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점프 컷 하듯이 만들고 싶다.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쓰게 돼요. 3D상에서 편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쓰느냐. 스테이지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30프레임부터 30프레임까지예요. 첫 번째 카메라 집어넣는 거예요. 키를 하나 쳐요. 여기까지는 첫 번째 카메라였어요. 31프레임부터는 두 번째 카메라가 들어가요. 키를 주는 거예요. 프레임. 그죠? 지금 두 개의 카메라가 연속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30프레임까지는 그죠? 키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30프레임까지는 지금 스테이지 카메라 첫 번째 우리 만들었던 이걸 1이라고 할게요. 두 번째 만든 코너 그 로테이션 하는 게 2번이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카메라까지는 30프레임까지 도는 거예요. 31프레임부터는 카메라가 바뀌어 2번으로. 그럼 키를 주면 돼요. 그러다가 또
60프레임까지는 얘가 쓸 거고 61프레임부터는 다른 카메라 갈 거면 다른 카메라 또 집어넣어서 작업하면 되겠죠. 그 또 키를 주고요. 다른 카메라 뭐 요즘 카메라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3번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 3번으로 키를 주는 거죠. 카메라 3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는 delete track 그 다음에 30 여기서 키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얘는 줌인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줌인 지금 총 3개의 카메라가 이어졌죠. 이런 식으로 그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게 하면 당연히 점프컷이 아니죠. 그죠? 카메라가 완전히 각도가 예를 들면 이번 카메라 같은 경우 봅시다. 이번 카메라 같은 경우 각도가 완전히 다른 배에서 보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죠? 지금 컷이 다 바뀌었죠. 완전히 컷 되고 있죠. 컷, 컷. 그죠? 이렇게. 이런 거를 작업할 때 컷이 서로 다른 컷들 작업할 때 스테이지를 많이 써요. 이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앞에 것처럼 그냥 정적인 거하고 다르죠. 이건 동적인 거란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배경,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엔바이러먼트 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어떤 씬들을 여러 개를 이어서 3D상에서 편집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꺼버렸나요? 그 다음, 이게 또 대박이에요. 이게 좀 더, 이것도 좀 많은 걸 공부해야 되는 건데, 자, 이 피지컬 스카이는요, 하늘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끌게요.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늘. 그죠? 그리고 뭐, 플로어 한번 넣어볼까요? 플로어 넣어서. 플로어를 넣어가지고. 그림자도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그림자도 생성이 돼요. 플로어를 집어넣으면은, 플로어, 컬러를 바꿔볼까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배경에 하늘이 들어가고, 하늘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 스카이는, 피지컬 스카이는 정말 정말 많이 쓸 겁니다. 우리가 씬 하면서요, 공부하면서 중급 과정 지나가면서도 그렇고, 초급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이건 할 거예요. 피지컬 스카이는 좀 기능이 많아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뭐 자세한 어떤 설명까지는 우리가 좀 차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얘는 시간, 분, 초, 지역, 날짜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실래요? 엄청나게 유용한 툴입니다. 아침 7시 그죠? 해가 완전히 중천에 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역광이 이제 질 때죠. 그림자 방향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녁이에요. 진짜 역광이 질 때잖아요. 지금 여름이라서 그래. 해가 기니까 이제 밤까지 가볼까? 이게 밤이에요. 별도 생기고 밤이 되는 거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키가 들어가요. 무슨 말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타임레스처럼도 만들 수 있고
아침부터 밤 새벽까지 시간 변화를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해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대를요, 어, 뭐 5월로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November, December, 12월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럽의 어떤 나라다. 이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음. 그래서 엄청 많아요. 이 프리셋들이.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여기서 연관해서 해야 될 게 이제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디테일이나 선이나 스카이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단어만 좀 보시면은요,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냥 스탠다드한 영어 단어들이기 때문에. 자, 잠시만요. 좀 마시고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툴이라는 게 생겨요. 클라우드 툴. 지금 클라우드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베이직에, 클라우드가 있어요. 클라우드 클릭 렌더링. 렌더 시간 좀 오래 걸립니다. 스카이는요, 피지컬 스카이는 물리적으로 진짜 하늘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렌더 타임이 기본 라이트보다는 오래 걸려요. 이렇게 들어갔죠. 뭔가 멋있는 구름이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그냥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구름이에요. 이미지라는 얘기죠. 이미지, 쉽게 얘기하면. 뭐, 그래도, 쓸만한데 좋은데요? 오케이,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름을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줌인 해볼게요. 줌인했을 때 내가 구름을 싹 지나가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저 멀리 백그라운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가 끝인지, 어딘가 벽인지 모르는 저 멀리라는 말이에요. 지평선 저 멀리. 그래서 이 구름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기 보시면 볼륨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볼륨 매트릭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구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리얼한 구름을. 그럴 때는 이 클라우드 툴 가지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해놓고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오케이, 렌더링. 이것도 렌더 타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클라우드. 오케이. 이게 왜 또 렌더가 되네요. 렌더가 또 안 걸렸죠, 아까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구름에. 이걸 이제 다듬어 나가야 되겠죠. 더 예쁘게. 뭐, 예를 들면은, 위치라든지, 그죠? 이거에 대한 위치, 크기, 이런 것들, 그죠? 고도는 여기 다 있어요. 클라우드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오버라이드 그룹을 틱 하시고, 앰플리튜드, 고도가 있죠. 고도 같은 경우 높이시면 돼요. 그죠? 높여 작업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옵션들 중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클라우드 타입 이제 뭐 어떤 걸로 할 건지 타입의 뜻은 정확하게 이제 헬프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뭐 조금씩 달라요. 형태가 다른 거라기보다는 어떤 형태도 좀 다르긴 하는데요. 이 그룹들끼리 어떤 성질 이런 게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다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는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더 복제해가지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두 개의 클라우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륨이기 때문에요. 두 개가 뭉쳐지면은 이렇게 덩어리가 예, 제가 지금 배태기 때문에 잠깐 끊었습니다. 이게 방 공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그룹핑을 할 수도 있어요. 이 클라우드 그룹이라고 있죠. 클라우드 그룹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이 그룹핑 가지고 따로 별도로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어, 이걸 조절하시려면은 여기 override에 틱이 해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틱이 해제가 돼 있어야지 이 그룹 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1600 도를 16,000 올릴 수도 많이 안 올라가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컬러를 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하위에 그룹되어 있는 그 클라우드 객체 그룹을요, 이렇게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 그룹 가지고 하면. 지금, 텍스, 네. 이게, 네, 한 번에 안 먹죠. 뭐 여기 렌더에 있는 것도 다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이렇게. 여기 그리고 뭐 클라우드 커넥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를 좀, 클라우드가 아니라 피지컬 스카이를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배경에다 우리가 클라우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구름을 지나가는 영상도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구름 앞을 이렇게 훅 지나가는 이런 영상들도 만들고 할 때 구름을 어떻게 좀 디자인을 하는지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또 빼먹은 게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클라우드를 하나 만들고요. 그냥 기본적인 클라우드 하나 만들고, 제가 스피어를 하나 만들게요. 스피어보다는 이게 나아요. 위로 올려서. 형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이런 데를 고 제가 익스트루드 하나 해서 뽑아내 볼게요. 그런 다음에 또 포인트만 선택해서 뭐 이렇게 약간 뭐 형태를 내가 예를 들면 나 이런 형태를 지금 만들 거야. 이런 볼륨을 만들 거야. 뭐 때문에? 이런 형태, 이런 볼륨의 구름을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자,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tools에서요, tool, transfer라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 스케일 로케이션을 전달해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를 클라우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transfer to 클라우드한테 적용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이렇게 하이어렇게 시켜주는 거죠, 얘를. 그래서 이 클라우드의 사이즈를 늘려볼게요. 쏘리.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클라우드가. 힘이 뒤집어졌어. 이거를, 잠시만요. 다시. 여기다 때려놓고, 이렇게.
스케일업을 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스케일업이 안 들어가네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것만 설명 따로 드릴게요. 다시 스카이, 피지컬 스카이. 그 다음에 클라우드 하나 집어넣고 제가 그냥 아까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에디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선택한 부분만 가지고 에디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서 현재는 조절을 했다. 이렇게 했다. 오케이. 뭐 이런 모양의 나는 클라우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이 형태를 그대로 따와야 되기 때문에 PSR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입니다.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트랜스퍼 클라우드 오케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래서 스케일업, 스케일업 보이시죠 형태 주변에 스케일업 볼륨메트릭으로 이게 잘 뭐가 죄송합니다. 안 붙네요 지금 자꾸. 클라우드 오버라이드 아 여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엉뚱한데 자꾸 찾고 있었네요. 이렇게 형태가 보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아까 우리 처음에 볼륨 매트릭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냥 둥글둥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구름의 형태를 이렇게 디자인을 모델링 만들어가지고 거기 클라우드 가지고 싹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구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구름들. 오케이. 자, 피지컬 스카이는 여기 설명을 일단 종료를 하고요. 또 나중에 배경을 만들게 될 때 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18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17버전이니까 18버전. 18버전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버전업 될 때 퓨처에서 이런 잔 기능들은 잘 보지는 않아서 이거는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글라스예요. 글라스 풀 만드는 거예요. 에디터블 한 상태에서요. 눌러줘요. 글라스 태그가 있어요. 그리고 스냅4지 태그에도 글라스 태그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볼륨이 있는 이런 글라스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꽤 괜찮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왜? 씬에 엔바이러먼트에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단하게 그냥 내가 배경에다가 글라스 좀 깔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이런 거 하나 태그 붙여가지고 깔면 아주 훌륭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태그 옵션들도 다 있어요. 컬러도 바꿀 수 있고요. 랭스 값, 위드 값, 덴시티 값. 그죠? 덴시티 더 주면 이런 식으로 다 촘촘하게 되는 거고, 랭스 값은 뭐 아시죠? 이런 것까지 내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크랭클, 뭐 밴드 이런 것들은 이제 크랭클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구부러지는 정도. 나중에 우리 헤어 배울 때 공부할 겁니다. 이런 거. 헤어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훨씬 더 렌더링이 빠르니까요. 하다못해서 매트 페인팅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주변에 잔디를 깔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2D에서 하면은 뭔가 그래도 좀 티가 이상해 보여요. 티가 난단 말이에요. 저거 그림이네, 사진이네, 이런 거. 근데 3D에서 그냥 만들어 가지고요. 그죠? 하면은 렌더 타임이 또 오래 걸리지도 않아. 그죠?
이건 제가 지금 많이 넣었으니까 그런 거고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 뭐 저도 촘촘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보다 더 들어가도 되겠다. 그죠? 런타임 별로 잡아먹지도 않지만, 그래도 2D에서 한 것 같지 않은, 내가 앵글을 바꿔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 씬에 대해서는요, 제가 설명한 것 외적인 것도 한번 조합해서 만들어 보세요. 피지컬 스카이에 있는 이 그로우 클래스를 만들어 볼까? 이런 식으로라도. 참고로 이 플로우는요, 폴리곤이 아니에요. 여러분, 폴리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익스트루드를 하거나 여기다 뭘 붙인다거나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플로우에다가 제가 뭘 주려고 해도 얘들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지금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얘가. 이거 태그를 갖다 붙였다고 한들 안 생긴단 말이에요. 왜? 무한되기 때문에 이걸 무한정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뭐 렌더 타임 뭐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끝이 없으니까 이 객체에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가. 참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잠깐 안 하고 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깜빡했는데요. 엔바이러먼트에 보시면요. 포그를 줬을 때 여기 effects background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그라운드 효과를 줄 거냐 안 줄 거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피지컬이 있다. 그리고 내가 플로우가 있다. 그리고 스피어가 하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어펙트를 체크한 상태에서요. 렌더링 걸어볼게요. 어떻게 되죠? 렌더링 걸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 제가 꺼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펙트 백그라운드를 체크를 하시면 이 스카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라이트 광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인지를 할 텐데 포그에다가 지금 이 라이트를 다 뿌리니까 뭔가 좀 밝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인지를 할 텐데 대신에 피지컬 스카이는 안 보일 거야. 이 뜻이고요. 얘는 광이나 이런 것도 다 인지시킬 건데 그러면서 피지컬 스카이도 보이게 할게. 이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어펙트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메터리얼에도 이게 있어요. 포그라는 게. 이건 나중에 메터리얼 설명할 때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강 마쳤고요. 다음번에는 이 카메라에 대한 거를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션 카메라, 뭐 스테레오 카메라, 뭐 크레인 카메라, 지미집 이런 것들 뭐 하나씩 어떤 건지 공부를 하고 그다음 우리가 거의 또 이것도 몇 강은 더 가야 될 것 같은 라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인터페이스 쪽에서는 상단에서는 거의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터리얼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배우지 않은 팁들에 대한 것도 배우면서 인터페이스 쪽은 종료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7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